오늘은 고령자 운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고령 운전자가 관련된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불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도입되는지 그리고 고령자 운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사회적 불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고령 운전자 비율이 4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에는 65%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가 관련된 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는 종종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동작구와 같은 일부 구청에서는 추가로 24만 원을 지원합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는 최대 60만 원까지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10만 원, 만 75세 이상은 30만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상남도 밀양시에서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역상품권 20만 원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2.48%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반납률이 낮을까요?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이유. 도로교통공단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동 편의성입니다. 특히 농촌이나 어촌에 사는 고령자들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여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거나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면허 반납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통계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광역시, 도 중 하나이며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반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자진 반납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 고령자 교통 편의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부르미버스 15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지난해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 이탈 차량 전방 충돌 보행자 근접 경보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만 75세 이상 2023년 7월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만 65세 이상 교통복지카드와 행복택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그렇다면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반납하면 될까요? 간소화 서비스 진행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 수령까지 가능합니다. 반납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확인서를 작성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방문 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때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정부 24에서 운전경력 증명서를 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대리인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작성하면 되고 대리인 신분증과 반납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025년 예산안과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에 관한 예산이고 두 번째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평가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고령자 운전 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현실 VR을 활용한 운전 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전국 19개 장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령자와 운전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 주행 환경과 유사한 가상 환경에서 운전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운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안전 교육을 받거나 면허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절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65세 미만은 10년에 한 번 갱신하고 65세에서 75세 미만은 5년에 한 번 갱신합니다. 7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 갱신하며 시력 및 청력 검사와 치매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들이 다소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가 큰 어려움 없이 갱신 절차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주행 시험을 포함한 갱신 절차가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고령 운전자가 면허 갱신 시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 도입 논의. 고령자의 운전 능력 평가와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는 조건부 면허제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건강 상태나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운전이 금지되거나 특정 지역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입니다. 일본에서는 서포트카 한정 면허라는 조건부 면허를 도입해 특정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는 고령 운전자가 무조건 면허를 반납하는 대신 일정 조건 아래에서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교통안전 교육과 보험 혜택. 운전 능력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의 운전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은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거의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면서 많은 것들이 논의 중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은 반드시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